퇴직한 지 벌써 5년. 이젠 나도 완전히 일에서 손을 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 일은 참 모를 일이다. 은퇴 후 다시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회사 회계 업무를 오래 했다는 경력으로 집 근처 복지센터 자문위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다시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게 이렇게 보람찰 줄 몰랐다. 복지센터 직원들은 물론 같이 일하는 위원들도 착하고 성실했다. 서로 의지하며 주민들의 민원 하나라도 더 해결하려 애썼다. 그렇게 평온한 몇 달이었다. 그날까지는 회의 공지 메일에 낯익은 이름이 보였다. 신임 위원장 박태식 취임. 눈길이 잠시 멈췄다. 익숙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설마 그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 그렇게 넘겼다. 며칠 뒤 첫 회의 날. 회의실 문이 열리고 회색 양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바로 그 사람이었다. 박태식. 한때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사람. 그는 예전처럼 느릿하게 걸으며 그 특유의 얄밉게 웃는 얼굴로 말했다. 다들 반갑습니다. 잘 부탁해요. 그의 시선이 내게 닿았다. 그 짧은 순간 그가 나를 알아봤다는 걸 확신했다. 정미경 씨, 오랜만이군요. 퇴직했는데도 이런 데서 자문일을 하다니. 그때나 지금이나 참 대단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웃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웃음 뒤에 깔린 비아냥을. 그는 예전에도 그랬다. 칭찬처럼 포장된 말로 사람을 조롱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이내 비죽 웃었다. 정미경 위원님은 역시 변함없네. 하긴 사람이 변하는 게 어디 쉬운가.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 나갔지만 나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탁자 위에 커피잔이 식어가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오래전에 끝난 줄 알았던 일이었다. 그의 목소리도 표정도 모욕감도 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다. 오래 묻어둔 감정일수록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진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박태식 여전하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나는 회사 일에 인생을 걸고 있었다. 숫자 하나 어긋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다. 동료들도 상사들도 나를 믿고 인정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이 새로 부임했다. 박태식.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매너 좋고 말도 부드러웠다. 회의실에 들어올 때마다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팀은 분위기가 참 좋아요. 웃으며 인사했다. 그 웃음이 나는 왠지 기분 나쁘게 느껴졌다. 진심이 느껴지기보다는 계산된 미소처럼 보였다. 그는 사람을 잘 다루었다. 윗사람에게는 예의 바르고 부하 직원에게는 칭찬과 오묘한 비난을 섞어 던졌다. 부드럽게 웃으며 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었다. 정 과장, 요즘 보고서 아주 꼼꼼하네. 덕분에 내가 상무님께 칭찬 좀 들었어. 그 말 뒤에는 항상 짧은 한마디가 따라왔다. 물론 내 스타일대로 조금 손은 봤지만 칭찬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 마음을 묘하게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월간 회계 정산을 마감하던 밤 나는 결제 내역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출장비 항목에 잡힌 호텔 숙박비. 하지만 그 일정표엔 출장 기록이 없었다. 결제자는 부서 공용카드 담당 박태식. 금액은 적지 않았다. 처음엔 단순 실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슷한 내역이 몇 건 더 있었다. 차량 렌트, 술집, 유흥업소, 심지어 골프장 이용료까지. 나는 다음 날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다. 팀장님, 골프장 이용이나 주점은 지출 처리가 안 돼요. 지출 처리 지침에 유흥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표정이 싸늘해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그거요? 그거 상무님이 다녀온 거예요. 임원들이 다녀온 건 항목 달리해서 처리하곤 했어요.
나 다른 부서 있을 때도 그런 건 적당히 항목 바꿔서 처리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거 처리 못 해드려요. 팀장님이 윗선에 바로 보고하시던가 아니면 직접 처리하세요. 나는 나를 세웠다. 정 과장,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못하겠으면 하지 마. 남 과장한테 시키면 되니까. 잠시 뜸을 들이더니 웃으며 말했다. 근데 알아둬요. 이런 거 처리하는 것도 능력이야. 그렇게 그 일은 일단락되었다. 며칠 후 상무님이 직접 내 자리로 오셨다. 정 과장, 요즘 실수 많다며? 박 팀장이 그러던데. 박 팀장이 그래서 마음고생이 많다던데.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다. 실수라니 내가 평생 숫자로 먹고 산 사람인데. 며칠 후 회의 중에도 그는 슬쩍 나를 언급했다. 정 과장이 일은 잘하는데 요즘 좀 피곤한가 봐요. 잔 실수도 있고 사무실에서도 늘 차가운 얼굴로 있으니 분위기가 시베리아 벌판이야. 회사에서는 좀 웃으면서 일합시다. 정 과장님 스마일. 사람들은 웃었다.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마치 나를 걱정해주는 듯. 그러나 사실은 조금씩 신뢰를 깎아내리는 말투로. 그는 웃으며 나를 모욕했다. 그 이후에는 그의 카드 내역은 이상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런 일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불러 처리하는 것 같았다. 내가 눈여겨보는 것을 눈치채고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은 예전과 같지 않았고 회사 내에서 나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며칠 후 회식 자리에서 그는 정 과장이 요즘 나한테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렇게 숨어서 관심을 나타내지 말고 내 술잔이 비었으면 옆자리에 와서 술이라도 따라야지. 순간 술잔이 손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 안에 깔린 경멸이 또렷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누군가는 팀장님 또 그런 말씀하며 장단을 맞췄다. 그는 허허 웃으며 덧붙였다. 농담이에요, 농담. 우리 정 과장은 진지해서 재미가 없어. 사람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들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내가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 과장님이 꼬리치는 거 아니야? 그러게. 팀장님 어디 다녀오셨는지 엄청 궁금해하더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항상 그렇듯 그가 웃고 나면 피해자는 나였다. 그해 여름 인사평가엔 짧은 문장이 남았다. 실수가 잦고 업무 능력 부족, 개선 의지 미흡, 팀워크 부재, 평가자 박태식. 그 한 줄이 내 모든 노력을 지웠다. 그날 퇴근길에 본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창문마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속에서 나 혼자였다. 내가 잘못한 게 뭐였을까? 그 질문은 그날 이후로 오랫동안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새 위원장으로 부임한 뒤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다. 예전엔 의견이 자유롭게 오갔는데 이제는 누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할지도 눈치를 보게 됐다. 박태식은 부드러웠다. 언제나 그렇듯 그의 첫마디는 칭찬으로 시작했다. 우리 위원회는 체계가 잘 잡혀 있네요. 덕분에 제가 참 편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어김없이.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 말이 따라붙었다. 그는 스스로 일을 맡지 않았다. 대신 결정을 독점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완료된 사업 보고서를 검토했다. 예산 집행 내역, 사용 증빙, 잔액 정산까지. 이건 자문위원으로서의 내 역할이었다. 정리된 걸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내는 자리였다. 그런데 전에 없던 이상한 내역이 눈에 들어왔다. 어느 지역 복지관 지원금 항목에 특별회의 운영비라는 항목이 새로 생겨 있었다. 총액이 평소의 3배였다. 기한자는 담당 팀장이었지만 그 결제 라인에 박태식 위원장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나는 잠시 멈춰서 꼼꼼히 서류를 들여다봤다. 그날 오후 위원회 단체 회의에서 그 항목에 대해 질문했다. 담당 직원은 이번에 추가된 운영비는 위원장님 지시에 따라
정리된 거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 박태식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네, 사실 부임 초기라 출장도 많고 인사드릴 곳도 많아요. 그리고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그리 큰 금액도 아니고 어느 단체든지 이런 항목은 있기 때문에 보고나 확인이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없던 게 이상한 일이지요. 제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어조에는 늘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싸늘해졌다. 이 패턴 낯설지 않다. 며칠 후 다음 회의 준비 중이었다. 그가 복도에서 나를 불렀다. 정 위원님, 너무 꼼꼼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업무가 추진이 안 돼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나는 조용히 답했다. 자문위원이니까요. 의견은 낼 수 있죠.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은 여전했다. 그래요.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든든합니다. 말끝이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딱딱했다. 그가 지나간 뒤 복도 끝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위원장님한테 또 지적하셨다면서요? 누군가 수군거렸다. 예전에도 그랬다. 항상 누군가가 그 뒤를 정리하며 괜히 튀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었다. 며칠 후 나는 또 다른 사업 회계 자료를 검토하다가 익숙한 단어를 봤다. 외부 인사 회의비, 결제 시점, 금액, 항목 이름. 30년 전 봤던 것과 똑같았다. 그때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또 시작이네. 내가 중얼거린 순간 누군가 내 뒤에 섰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정 위원님? 박태식이었다. 언제나처럼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확인 중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열심히 하셔서 감사하네요. 근데 요즘은 오해 살 수 있으니 그런 자료는 저한테 먼저 알려주세요. 괜히 밖에서 혼자 보고 다니시면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내 옆을 스치며 지나갔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 특유의 향수 냄새가 남았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데도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번에도 그는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려는 걸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에 불빛이 스쳤다. 30년 전의 회의실, 그의 웃음, 그 말투가 그대로 되살아났다. 그리고 나는 그때처럼 조용히 손에 펜을 쥐었다. 기록하자.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말자. 창밖 불빛이 흩어지며 종이 위로 떨어졌다. 그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중심에 섰다. 언제부터인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일은 진행되지 않게 됐다. 의견서도 제안서도 모두 위원장님 검토 후라는 문구가 붙었다. 그의 서명 없이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처음엔 다들 편하다고 했다. 위원장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니까 깔끔하네요. 회의도 효율적이고 괜히 복잡한 얘기 안 나와서 좋아요. 사람들은 안심했고 그는 그 안심을 권력으로 바꿨다. 회의 전 그는 늘 미리 사람들을 만났다. 이번 안건은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면 좋겠죠? 그 말은 언제나 조율처럼 들렸지만 결국엔 결론이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되면 그는 언제나 같은 말로 마무리했다. 다들 이 방향에 동의하시죠?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침묵이 곧 합의가 되었고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웃었다. 회의록에는 늘 전원 찬성이라고 적혔다. 그 문장 안에는 동의하지 못한 사람들의 숨소리까지도 묻혀 있었다. 나는 여전히 내 일을 했다. 완료된 사업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남겼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다. 남해 실버복지센터 특별 운영 보조금 지급. 처음 보는 기관이었다. 총액은 타 기관의 3배. 결제 라인엔 박태식의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문서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또 그 수법인가. 며칠 뒤 회의가 열렸다.
그 항목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물었다. 이 부분은 새로 추가된 건가요? 박태식은 늘 그렇듯 여유 있는 웃음으로 답했다. 예, 거긴 제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시설이 많이 낙후돼서 급히 보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면 좋잖아요. 기관 위상도 좋아지고요. 당장 눈앞에 적은 돈보다 미래를 봐야지요. 미래를. 위원님도 좀 멀리 넓게 보는 안목을 길러봐요. 그는 언제나 좋은 이유로 모든 걸 정당화했다. 그의 말은 논리보다 더 설득력 있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록엔 또다시 전원 찬성이 기록됐다. 며칠 후 센터 홈페이지에 남해 실버복지센터 개보수 완료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사진 속에서 그는 시장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역사회의 모범 사례.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이 다시 칼처럼 다가왔다. 책상 위엔 검토 중이던 보고서가 있었다. 그 한 귀퉁이에 나는 짧게 메모를 남겼다. 남해 센터 지원 3월 17일 회의 미상정. 결제자 박태식. 펜 끝이 종이를 눌렀다. 묵직한 감정이 손끝을 타고 흘러나왔다. 나는 노트를 덮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박태식은 변함없이 웃고 있었다. 회의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심지어 식당에서도 그의 웃음은 이제 이곳의 공기처럼 익숙했다. 그는 사람을 압박할 때조차 웃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요즘 들어 그는 자주 내 이름을 입에 올렸다. 정 위원님은 예리하시니까 이 부분은 꼭 검토해 주셔야죠.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어느새 나는 그 말이 나오면 긴장부터 했다. 회의 중에도 그는 나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복지센터에서 받은 회계 내역을 검토하던 중 외부 인사 교류비라는 항목이 다시 눈에 띄었다. 지금 명세는 단순했다. 행사명 지역 협력 간담회, 결제일 4월 8일. 결제자는 박태식. 그런데 문제는 첨부된 사진이었다. 참석자 명단엔 위원회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대신 박태식과 남해 실버복지센터 관계자 몇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간담회라기보다 그의 개인 모임에 가까워 보였다. 나는 서류를 덮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되겠는데. 하지만 동시에 손끝이 떨렸다. 그를 다시 상대한다는 게 왠지 모르게 두려웠다. 다음 날 그는 나를 복도 끝으로 불렀다. 정 위원님 아시겠지만 위원회는 감사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일은 주민을 돕는 일이지 서로 감시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맞아요. 저도 규정에 따라 절차를 확인할 뿐입니다. 누락된 증빙이나 기록이 있으면 보완 요청하는 거고요.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알고 계신다니 다행이네요. 위원님, 부디 위원님 위치에서 해야 하는 일만 하세요. 월권하지 마시고. 그의 말 속엔 분명한 경고가 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지나치며 덧붙였다. 괜히 불필요한 말이 나와서 여러 사람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데 나는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몸은 차가웠고 마음은 3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다. 그때도 그랬다. 잘못한 건 그였지만 결국 무너진 건 나였다. 손끝이 떨렸지만 나는 조용히 메모장을 열었다. 지금까지의 날짜와 문서를 다시 적었다. 3월 17일 남해 센터 지원, 회의 미상정. 4월 8일 외부 인사 교류비, 참석자 불일치. 결제자 박태식. 그리고 나는 새 페이지를 펴고 맨 위에 적었다. 이번엔 반드시 밝힌다. 그날 이후 나는 회의 자료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전엔 문서로만 봤다면 이제는 흔적으로 봤다. 누가 결제했고 언제 수정됐으며 어떤 단어가 새로 추가됐는지. 작은 차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회의록 하단의 수정 이력에는
항상 한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 박태식. 그는 회의록을 정리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정리 뒤에는 늘 삭제된 문장이 있었다. 의견 있음. 재논의 필요. 그런 메모가 사라지고 대신 전원동이라는 문장만 남았다. 나는 그걸 프린트해 내 개인 노트에 붙였다. 볼 때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았다. 며칠 후 위원회 자료실에 들렀다. 올해 상반기 예산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는 이유였다. 담당 직원에게 말했다. 3월부터 5월까지 결제 완료된 서류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렸다. 위원님, 그건 위원장님 승인 없이는 열람이 어렵습니다. 예상한 대답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 그렇죠. 그럼 됐어요. 나오면서 몰래 복사기에 놓여있던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맨 위에 찍힌 결제 도장이 낯익었다. 박태식.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 지출 사유 외부 네트워크 관리 협의. 집행기관 남해 실버복지센터. 집행액 480만 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 번호만 기억했다. 그날 오후 오랜 동료였던 윤 과장이 전화했다. 미경 씨, 요즘도 위원회 나가요? 윤 과장은 내가 20년 전 같은 회계팀에서 일했던 선배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 선배, 예전에 박태식 팀장. 기억나죠? 한참의 정적 끝에 윤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그때 회사 돈으로 자기 명의 카드 돌렸던 거 내가 봤었어. 근데 증거가 없었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 말이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느꼈던 모든 의심을 확인시켜줬다. 그때 일, 왜 말 안 했어요? 미경 씨가 이미 힘들어했잖아. 그 사람 상대하면 다친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 사이로 30년 전 회의실 소음이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서류를 한 장씩 정리했다. 그의 결제 도장, 회의 날짜, 항목명, 금액, 담당자 모두 표로 옮겨 적었다. 그리고 내 노트 한쪽에 짧게 썼다. 그의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더 익숙해졌을 뿐. 다음 날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그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위원회가 투명해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이건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는 그 박수 속에서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도를 아는 사람은 아마 나뿐이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스캔했다. 한 장, 두 장. 그의 결제란 아래 찍힌 도장이 컴퓨터 화면 위로 번졌다. 모니터 불빛에 내 손이 비쳤다. 손등의 주름이 선명했다. 그 세월의 주름 속에 나는 아직도 서 있었다. 그가 내 인생에 남긴 그림자 속에서.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이제 나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며칠째 잠을 설쳤다. 책상 위에는 복사한 서류가 쌓여 있었고 펜 끝은 자꾸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결제자 박태식. 이젠 그 글자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번에는 끝까지 가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위원회 자료를 다루는 건 조심스러웠다. 공문 하나에도 보안 절차가 있었고 내가 가진 정보는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걸 봐야 했다. 나는 구청 감사팀의 담당 이름을 떠올렸다. 예전에 한번 미팅 자리에서 인사했던 사람. 그때 명함을 받아두었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명함 몇 장이 섞여 있었다. 감사팀 김현수 주무관. 나는 그것을 천천히 꺼냈다. 다음 날 회의가 끝난 뒤 일부러 자리를 늦게 정리했다. 사람들이 나가고 회의실에는 박태식과 나만 남았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정 의원님, 요즘 몸 괜찮으시죠?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부드러움 뒤에 감춰진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네, 괜찮습니다. 나는 짧게 답했다. 그는 웃으며 내 서류를 흘기봤다. 정 의원님 아시겠지만 최근에 다른 기관들도 보면 내부 자료들이 언론이나 민간에 유출되어 곤란을 겪더군요. 우리는 그런 일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어련히 잘 아시겠지만 내가 대답했다. 불필요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 말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믿겠습니다. 정 의원님 같은 분이 우리 조직에 있어 참 든든합니다. 그가 나가고 난 뒤 회의실엔 오랜 시간 냉기만 남았다. 그날 밤 나는 명함을 꺼내 메일 초안을 작성했다. 제목 복지위원회 예산 집행 관련 참고 자료 전달. 수신 구청 감사팀 김현수 주무관. 첨부 예산 관련 문서 사건 내부 검토용. 손끝이 떨렸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클릭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다음 날 회의장 복도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감사팀에서 연락 왔다더라. 누가 제보했대?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다. 박태식이 천천히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느 때처럼 평온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다. 주변을 훑으며 누군가를 찾는 듯했다. 그가 나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정 의원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회의실로 들어가자. 그는 문을 살짝 닫았다. 감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가 내부 문서를 보냈다네요. 그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한참 서류를 넘기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정 의원님, 혹시 요즘 오해받을 만한 일 하신 건 없죠? 오해요?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래요, 오해. 사람들이 괜히 불필요한 얘기를 만들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서로 돕는 사이니까.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입꼬리는 올랐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위원장님, 저는 제 일만 합니다. 그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다. 그 일 이제 좀 쉬세요. 요즘 같은 세상엔 너무 앞서가면 외롭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공기가 눌린 듯 조용해졌다. 그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나는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메일함을 확인하자 답장이 와 있었다. 자료 확인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팀 김현수 드림.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노트를 펼쳐 오늘 날짜를 적었다. 4월 15일 제보 완료. 회신 확인. 박태식 반응 확인. 그리고 천천히 펜을 내려놨다. 오랜 시간 눌러왔던 공포가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다. 며칠째 위원회는 술렁였다. 누가 제보를 했는지, 어떤 자료가 넘어갔는지 사람들마다 말이 달랐다. 그 와중에도 박태식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었다. 요즘 다들 예민하시네요. 이런 일일수록 차분해야 합니다. 그는 회의실을 걸으며 말했다. 우리 위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들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본인들 업무에 집중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했다. 며칠 뒤 구청 감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 협조 요청이었다. 위원회 전체 회계 기록과 결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 그날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태식의 표정은 단 한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좋습니다. 오히려 잘 됐네요. 우리 투명하게 다 공개합시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 웃음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날따라 이가 드러나 있었다. 그는 회의가 끝나고 나를 불렀다. 정 의원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까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 그의 말투가 바뀌었다. 정 의원님이 하신 거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감사팀이 받은 문서,
그건 위원회 내부만 접근 가능한 자료예요. 그걸 제보할 만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이죠. 위원장님, 그런 추측은 위험합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30년이 지나도 여전하시네요. 자신만 옳다고 믿는 그 태도.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것, 위원장님도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낮게 웃었다. 그래요. 얼마나 오래 버티나 봅시다. 그날 이후 위원회 내부에서 미묘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다. 몇몇 위원들은 내게 인사를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뜻밖의 사람들이 다가왔다. 회의가 끝난 뒤 늘 말없이 앉아있던 한 위원이 조용히 내게 말했다. 정 위원님, 그 자료 저도 봤어요.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저도 오래 일했지만 그분 업무하는 방식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날 이후 2명, 3명씩 내 곁으로 모여들었다. 퇴직 공무원, 복지사, 그리고 몇몇 젊은 위원들. 모두 말이 적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며칠 후 감사팀에서 위원회에 공식 공문이 도착했다. 박태식 위원장 외부 지원금 유용 의혹 관련 내부 회계 검토 결과 일부 금액 집행 근거 불명확.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박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감사 결과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난리를 피우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위원장님, 정 위원님이 처음 지적하셨을 때 그때 바로 확인했으면 어땠을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동안 침묵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우리도 문서를 받습니다. 절차가 생략된 건 사실이에요. 그는 말을 잃었다. 그가 믿던 침묵의 질서가 깨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창문마다 봄바람이 스며들었다. 핸드폰 알림이 떴다. 속보 복지위원회 위원장, 외부 지원금 집행 과정서, 회계 절차 위반 의혹. 화면 속 그의 사진이 떠 있었다. 그 웃음은 여전했지만 이번엔 다르게 보였다.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3월 17일 남해 센터 지원 미상정. 4월 8일 외부 인사 교류비 불일치. 4월 15일 제보 완료. 4월 28일 언론 보도.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정직하게 산다는 건 결국 이기는 일이다. 노트를 덮자 하늘이 조금 더 환해졌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걸 나는 조용히 느꼈다. 그 일 이후 위원회는 잠시 해산되었다. 새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다. 박태식은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다. 신문 기사 한 귀퉁이에 그의 이름이 작게 실렸다. 지역 복지 사업의 투명성 강화 필요. 그 문장 속엔 많은 것들이 생략돼 있었다. 며칠 뒤 감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정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게 됐어요. 나는 잠시 웃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건 진심이었다. 나는 단지 내가 본 걸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다. 봄이 찾아왔다. 오랜만에 복지센터 마당에 섰다.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 아이들 사이에서 한 소녀가 내게 다가와 물었다. 할머니, 이 꽃 이름 뭐예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매화야. 추운 겨울을 버티고 가장 먼저 피는 꽃이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달려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문득 오래전 내 젊은 날이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펼쳤다. 노트 한가운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숫자 속에 있다. 그리고 용기는 그 숫자를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에게 있다. 나는 그 아래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썼다. 정의는 거창하지 않다. 다만
기록하는 사람의 손끝에서 자란다. 펜을 내려놓자 창문 너머로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